play라든지 watch라든지 수영하다라는 swim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 다 뭘로 끝나죠? 다로 끝납니다. 다. 그죠? 보다. 얘도 다로 끝나고 얘도 수영하다라고 해서 다로 끝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로 끝나고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사라고 합니다. 자, 위에 한자로 움직일 동자고 이게 말사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말인 거죠.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be, 이전에 배웠던 be도 이다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로 끝나는 동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라고 합니다. 이 비동사 말고 나머지 동사를 우리는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play, watch, swim 뭐 이런 단어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평범한 긍정문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반대말인 부정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할 때 쓰는 의문문도 만들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play soccer 해볼까요? 축구합니다. 그러면 동사가 play라는 놀다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사는 문장 자체에서는 원래 다로 끝나잖아요. 그죠? play하다, 놀다, 다로 끝나기 때문에 얘는 혼자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축구한다 그러면 그냥 play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be 같은 녀석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문장에서 다가 두 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am 같은 거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이다, 놀다. 뭐 한 문장에서 다가 두 번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 동사가 오는 경우는 비동사 없이 얘는 단독으로 혼자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냥 I play soccer 하게 되면은 나는 축구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한 문장에서 다가 두 번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동사 자체가 원래 다로 끝나기 때문에 혼자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주어 우리가 we가 들어와도 당연히 play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당연히 you가 들어와도 soccer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 포함되어 있으면 1인칭이라고 하고요. 너희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2인칭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3인칭인 거죠. 3인칭. 자, 3인칭은 뭐냐 하면은 나랑 너랑 막 싸우고 있는데 저기 모르는 다른 사람이 와서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제 3자는 빠져줘. 그러죠. 그죠? 그래서 3인칭은 우리가 이렇게 she, 그녀, 저하고 우리랑 너랑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he, 그리고 it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they도 있습니다. 그들,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자, 이 녀석들을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인칭 중에서도 말이죠. 혼자가 있고 여러 명이 있죠. 얘를 우리는 3인칭 복수라고 하고요. 복수. 얘는 한 명이니까. 한 명 아니면 하나잖아요. 그죠? 개수 셀 때.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아,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적었냐 하면 3인칭 복수일 때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그들은 축구한다 그러면 they play soccer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런데 3인칭 단수가 주어로 오는 경우는 동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s나 es가 붙어줘야 됩니다. 언제? 현재형으로 쓰일 때. 예를 들어 그녀는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play soccer를 적어주면서 play 뒤에 이렇게 s가 붙는 경우. he도 마찬가지. play 뒤에 이렇게 s가 붙습니다. it도 주어가 it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s가 붙습니다. 그러면 watch 같은 녀석도 보면은 s가 아니라 얘는 es가 붙지요. es. 그래서 단어에 따라 s가 붙을 수도 있고 es가 붙을 수도 있고 y가 i로 바뀌고 또 es가 붙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면서 ch로 끝나니까 보통 es가 붙더라. 이렇게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단어는 s 붙고 어떤 단어는 es 붙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 뒤에 s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뒤에 s를 붙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터득하시고 더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부터 공부하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3인칭 단수인 경우 그러니까 she라고 해서 반드시 she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 제인이 왔어요. 제인이 와도 뒤에 s가 붙습니다. he, my father, 아빠도 남자니까 그죠? 아빠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he, she, it에 해당만 되면은 동사의 현재형 뒤에는 s나 es가 붙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과거형에는 안 붙나요? 예를 들어 그녀는 플레이했다. 축구를. 그죠? 플레이는 현재형이고 플레이드는 과거형입니다. 그죠? 플레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s 붙나요? 안 붙습니다. 단 현재형에만 붙는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she, he, it에 해당이 되면 동사의 뭐라고요? 현재형에는 s나 es가 붙지 과거형에는 붙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나머지 주어는 s나 es가 붙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과거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ed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왕 플레이 사쿠를 시작했으니까 이걸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당신은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you play soccer. 그다음 그는 축구를 합니다. he 주의하라 했죠. 어떻게 합니까? s를 반드시 붙입니다. 왜? 축구한다니까요. 축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 하면은 반대말로 만들 겁니다. 반대말로. 그러면 당신은 축구를 하지 않아. 당신은 축구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때는 you 쓴 다음에 이 다로 끝나는 동사는 긍정문에서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혼자서 하질 못해요. 혼자서.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이러한 동사를 도와주러 온다고 해서 우리 한자로 도울 조자 써가지고 조동사라는 녀석이 도와주러 와야 돼요. 그럼 이러한 조동사가 도와주러 오는데 뭘 도와주러 오느냐? 이 경우에는 동사를 가지고 반대말로 만들 때나 의문문으로 만들 때 도와주러 옵니다. 그 녀석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많이 보셨습니다. do, does, did입니다. 많이 봤네? 그럼 선생님 원래 do는 하다란 뜻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때는 동사로 쓰인 경우고 이 경우에는 뭘로 쓰였다는 겁니까? play 같은 동사를 도와주러 온 조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단지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하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러 오느냐? do나 does는 현재형을 가지고 반대말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도와주러 오고요. 이 did는 과거일 때, 과거형 문장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나 의문문을 만들 때 도와주러 옵니다. 그러면 did는 우리 주어에 상관없이 3인칭 단수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고요. do와 does는 나뉩니다. 자, 3인칭 단수가 항상 어렵다 했잖아요. 그죠? he, she, it과 같은 3인칭 단수는 does가 도와주러 오고요. 나머지 주어는 다 do가 도와주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축구를 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이 플레이 혼자서는 단독으로 부정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러 온다? 플레이를 도와주러 온 조동사가 옵니다. 조동사. 그리고 부정문이니까 낫 하나 들고 와야겠죠? 자, 도와주러 왔으니까 낫 하나 들고 옵니다. 예? 잡초 배나요? 예, do not. 그죠? 낫은 무조건 들고 와야 됩니다. 부정문에서는. 그러면 얘가 누구를 도와주러 왔죠? 플레이를 도와주러 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조동사 do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 당신은 축구를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do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옵니까? does가 도와주러 옵니다. does가. does. 물론 얘도 부정문이니까 not을 들고 와야겠죠. not.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 플레이 뒤에 원래 s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플레이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자, 플레이라는 녀석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 있는데 이 s까지 들고 물에 빠진 거야. 그죠?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허우적거리고 있는 플레이를 건져내려고 도와주러 온 애가 바로 does라는 애인데 그러면 이때 s를 들고 허우적거리면 건져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s도 버리고 물에 그냥 떠서 가만히 원래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게 건져내기 쉽습니까? 당연히 물에 떠서 원래의 형태로 있는 게 우리가 건져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does가 건져내기 쉽도록 s 같은 거 무거운 거 떨쳐버리고 바로 원래 그대로 좀 있어줘 라고 해서 s 같은 걸 떼버립니다. 그죠? 여기에 s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s 같은 거 떼버려야 됩니다. 왜? 도와주러 왔으니까 물에 빠져있는 녀석은 그냥 가만히 있고 무거운 s도 떨어버려. 버려 그냥 아까워도.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3인칭 단수 he, she, it이 오면은 s가 붙고 안 붙고도 중요하고 그리고 do, does가 오게 되면 뒤에 첫 번째 동사는 s가 없다. s나 es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거의 다 됐죠. 그러면 과거형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축구를 한다의 과거형은 너는 축구를 했다죠. 쉽습니다. 왜? 플레이의 3단 변화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외웠잖아요. 뭐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했다고요? 와우. 자, 그러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자, 플레이의 3단 변화 열심히 외웠잖아요. 플레이, 플레이드, 플레이드. 그럼 과거형은 가운데 있는 플레이드입니다. 간단하게 you played라고 쓰면 되죠. 끝입니다. 3인칭 단수만 아니면 쉬워요.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과거형은 s나 es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대로 과거형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s 붙이고 뭐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워야 됩니다. 이제 부정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현재형일 때는 축구한다의 반대말 축구 안 한다 할 때는 do가 왔잖아요. 축구했다, 축구 안 했다. 과거형으로 반대말로 바꿀 때는 누가 옵니까? 무조건 did가 와줘야 돼.
과거형일 때는 무조건 did가 맞아야 됩니다. 인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did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하죠. 얘도 도와주러 왔잖아요. 얘도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너는 축구를 하지 않았어 했을 때 낫을 끌고 오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물에 빠진 녀석을 건져 내려왔잖아요. 얘도. 그러면 아무리 인칭이 you라고 하더라도 he, she, it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물에 빠질 수. 이렇게. 뭐 eds 다 버려. 무거운 거 다 버려. 그냥 플레이라고 원형 그대로 가만히 물에 떠져 있어야 돼. 물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you did not played 하시면 안 되고 you did not play soccer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요 뒤에 있는 s나 ed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지금 살아야 되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무거운 거 다 버리세요. 그래서 did가 왔으니까 얘가 도와주러 왔으니까 얘는 원래 형태로 그냥 가만히 물에 떠 있으면 됩니다. 자, he 마찬가지입니다. 과거형은 무조건 did가 도와주러 옵니다. did가 도와주러 오고 얘도 도와주러 왔으니까 물에 빠져있는 플레이는 그대로 not을 빠뜨렸네요. did not 그대로 원형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쉽습니다. 부정문만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의문문은 거저죠. 거저. 의문문은 거저입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질문해 볼까요? 야, 당신은 축구합니까? 그러면 현재형이니까 또 조동사 do가 도와주러 질문할 때도 도와주러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Do you? 저 질문할 때 do가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그죠? Do you play soccer? 하면서 끝을 물음표로 올려주는 거죠. 해볼까요? Do you play soccer? 끝을 올려줍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그는 축구합니까? 그러면 자, 그는 축구합니까? does가 도와주러 옵니다. 과거형일 때 did지, 현재형일 때는 do나 does입니다. 그러면 does he 자, does가 도와주러 왔으니까 play 뒤에 s가 빠져야 됩니다. 그냥 원래 그대로 와야 돼요. Does he play soccer? 이렇게 되는 거죠. 쉽습니까? 자, 그럼 과거형 내볼게요. 너는 뭐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축구 했니? 할 때는 무조건 과거형이니까 do가 아니라 did가 와가지고 did you 줄여서 편하게 did you라고 하죠. 그죠? Did you play soccer? 여기 ed 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도와주러 왔으면 무조건 뒤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S-O-C-C-E-R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죠. did가 무조건 과거형일 때 도와주러 오고 그는 축구 했어요 어제? 뭐 did he play 자 뒤에 ed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붙이면 안 돼요. 그죠? Did he play soccer? 이렇게 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거진 다 했고 이제 단어만 다 바꿔주면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지요. 단순히 질문했을 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 뭘 집어넣을까요? 의문사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너는 축구하니? 자, 너는 축구 언제 하니? 저 언제는 이제 이 문장 만들어 놓은 문장에 앞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when. 그죠? 언제 축구하니? 그 대신에 이 do를 소문자로 바꿔줘야겠죠. 맞습니까? when만 됩니까? 너는 축구 어디서 하니 해볼까요? 어디서 하니? where. 이런 의문사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축구하니? 그는 축구 언제 하니? when. 붙이고 여기는 소문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과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에서 축구했니? where 하고 이 d도 소문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의문사가 앞에 붙으면 끝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의문사가 없었을 때는 Does he play soccer? 하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의문사가 있으면 약간 끝을 내려주면 됩니다. When does he play soccer? Where did he play soccer?
끝을 살짝 내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가 없으면 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